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적중 실전 900 플러스 강의를 맡게 된 RC 강사 천성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2016년 5월부터 해서 토익이 바뀌었다는 얘기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토익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한마디로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900 플러스를 가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셔야 된다고 보통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이젠 더 어려워졌으니까 더 어렵지 않겠냐, 고득점이. 자, 일단 신토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안내와 함께 여러분을 900 플러스 이상으로 가게 될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신토익에서는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겠느냐. 일단 신토익의 변경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기존 토익에 비해서 파트 5가 줄어들고요. 파트 6랑 7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시죠? 보통 그래? 6랑 7이 늘어났어? 그럼 나는 6랑 7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그만큼 파트 5는 열문항이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6나 7이 늘어났다는 얘기는요. 파트 5를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아무래도 문항수가 줄면서 쉬운 문제가 많이 빠져나가요. 어려워지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파트 5 쪽에서도 갖춰야 6랑 7을 더 어려워진 6나 7을 풀 시간을 많이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6, 7 말고도 5도 같이 기존에 했던 유형이긴 하지만 같이 더불어서 공부를 깔끔하게 토익 유형에 맞추게 하셔야 정말 고득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유형에 대한 대비는 나중에 영상으로 더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파트 5 쪽에 있어서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시야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인지 오늘 OT 영상에서는 그 부분을 좀 한 문제의 샘플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준비한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이런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이 문제를 풀 때 대다수의 시야는 뭐냐면 자, 보통 여러분이 900 플러스 강의를 수강한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은 살짝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는 잘 하시는 게, 자, 6시라는 게 뒤쪽에 있기 때문에 쭉 보시다가, 야, whenever 같은 경우는 보통 접속사로 쓰인다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주어 동사를 받아주고요. 그래서 명사가 있는 상황에서 얘 정도는 소거를 잘 시키시고, 자, soon이라든지 sooner라든지 어쨌든 soon에 대한 변형이기 때문에 soon이건 sooner건 뒤에 명사를 받지 않는 부사거든요. 그런 면에서 얘는 소거를 시킬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안타까운 건 before하고 within을요. 여기서 이제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900 이상 가느냐 못 가느냐에 거기서 가로막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7, 800 수준으로 좀 제낄 수가 있다면 여기 before 대 within은 900 이상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제낄 수가 있는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요. 6시 이전에 대 6시 이내를 보시잖아요. 굉장히 철학적인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과연 6시 이전에 저희가 소포를 발송해 드리겠다가 맞는 것이냐 6시 이내에 보내드리겠다가 맞는 것이냐 이전에 이내는 굉장히 말장난스러운 거예요. 사실 이걸 해석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요. 자, 유형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굉장히 장황한 게 나올 겁니다만 지금은 가볍게만 봐두세요. 이런 식으로 시점대 기간 전치사를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거기에 보시면 지금 여기 앞에 있었던 before하고 within하고 지금 나와져 있다는 거고요. 이 시점대 기간이라는 개념을 보시는 분들이 900 이상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실게요. 뒤에 2년이라는 게 나왔는데 여러분 2년이라는 개념 3개월, 2년, 24시간, 7시간 이런 개념들은 다 기간이라고 우리가 봐주고요. 기간이기 때문에 나는 기간 전치사에 해당되는 거 골라야 되면 여기서 다 시점 전치사에 들어있는 것들은 소거가 되고 유일하게 기간 전치사만 정답이 나오는 문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죠. 7시라는 건 반대적으로 대조적인 이 느낌이 좀 오시네요. 얘는 시점 전치사이기 때문에 시점에 해당되는 전치사가 와야 되면 기간 전치사는 두 개를 제끼시고요. 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시점에 해당되는 것 두 개 중에 시점은 인이 되긴 하지만 인 같은 경우에는 시점일 때 월이나 연도를 받기 때문에 시각과는 연결되지 않으니까 정답은 A가 되는 거예요. 이 두 문제를 보시면 시야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전의 이내를 해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점대 기간을 따져서 볼 수 있으면 확 시야가 트이겠구나. 이게 정말 고득점으로 가는 시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자, 문제 다시 가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우리가 아까처럼 두 개를 탈락시킨 시점에서 before the within을 가는 게 6pm을 보는 순간 뭐가 나와야 돼? 아, 이거 시점의 개념이지 기간적 개념이 아니지. 그러니까 정답이 before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응용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게 6pm이 아니라 예를 들면 24hours가 나옵니다. 24시간.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24시간, 3일, 7주, 3개월 이런 거 다 기간적 개념이죠. 24시간이 만약에 뒤에 있다 그럼 정답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앞에는 within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아까처럼 6pm 있어서 앞에 정답 뭐가 되는 거야? before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명사가 뭐냐에 따라 시점대 기간을 자유자재로 딱딱딱딱 할 수 있는 그 시야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와도 시간 전치사 문제는 어려울 게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인데
자, 제가 이것도 오늘 꼭 OT 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진짜 900 플러스를 목표로 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최고 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수강하는 강의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한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문제가 이렇다, 이래서 정답이다, 오답이다 이것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의 시야를 갖추면 훨씬 더 단기간에 실력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슨 소리냐. 여러분 토익은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빈칸의 위치를 바꾸거나 보기의 구성을 바꾸면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거를 보기를 바꿔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in, on, at로 나오게 되면 시각이니까 at을 적어야지 in이나 on은 시각에 붙지 않죠.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심지어 잘 보세요. 똑같은 문제인데 제가 어떻게 바꾸는지 문제를 똑같이 구성을 해놓고선 보기와 빈칸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자, 이번에는 before 6pm 부분은 빈칸으로 나오지가 않았고 그 앞쪽에 빈칸이 나왔는데 자, 방금 여러분이 사실 정답을 본 셈이지만 못 봤다 생각하고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대다수의 토익커들 900을 못 넘기신 분은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이 대절 이하의 주어가 all expense claims가 나와줬고요. 그럼 여기는 지금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데 동사를 보는데 딱 봐도 뭐야? 주어가 복수죠. all claims. 그죠? 그러니까 정말 생각 없이 여기서 딱 봐도 복수 동사는 are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정답으로 적어버리고 나의 소중한 RC 10점이 그렇게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A가 정답이 아니에요. 아니 복수인데 왜 R가 아니야? 자, 이게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죠? 뭐가 걸려져 있었습니까? request 대시 있었는데 요청하다 대시 들어갔다는 건 어떤 포인트를 갖는 거죠? 이게 정답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5가지 탭 아래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요청, 주장, 의무, 추천 이런 것들 있죠? 요청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의무, 주장, 추천은 뒤에 대절이 오게 되면 동사 원형이 옵니다. 왜? 중간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개념으로 우리가 봐주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요청, 제안, 의무, 주장, 추천은 뒤에 대시 오게 되면 should가 생략된 형태로서 should 다음에 뭐가 오는 겁니까 여러분?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지 어떻게 should 다음에 is가 오고 has가 오고 are가 오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C, be submitted가 되는 것이고요. 같은 문제를 빈칸 바꿔서 다른 문제 만들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응용해 나가는 겁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의 문제가 좋은 문제가 같은 문제 가지고 빈칸의 위치 바꿔서 응용하면서 제가 보여드리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빈칸 나와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Monday 앞에 시간 전치사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요일이나 날짜 앞에는 on을 써주는 거기 때문에 on이 정답이 된다.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를 가지고 빈칸의 위치 여기 바꿔보면서 혹은 보기를 구성을 바꿔보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시야를 제가 또 길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전반에 오신다면 900 플러스 반을 수강하시다면 보통 어떻습니까? 쉬운 문제까지 내가 풀을 다 들어야 되느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문제인데 이거 굳이 설명드릴 필요 있냐? 어려운 문제만 뽑아갖고 내가 좀 들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강조하는 게 그래서 저는 쉬운 문제를 풀 때도 단순히 그 문제가 이래서 정답입니다가 아니라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어렵게 바꿔볼까요? 출제자가 이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낸다면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기를 갖다 바꿔서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야를 길러드릴 거예요. 정말 실전 강의에 맞게 실전 레벨에서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문제를 통해 5문제를 얻어갈 수 있게끔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파트 5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파트 6나 7 쪽에 있어서 우리 신유형이 많이 추가된 거 아시죠? 5는 기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6, 7이 신유형이 많거든요. 그쪽에 대한 포인트는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간단한 영상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인지 가볍게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히려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나름 제가 감히 이런 말 하겠습니다. 나름 재밌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실게요. 4-5문제를 연계되게끔 보는 시야를 길러드릴 테니까 이건 오히려 전체적인 맥락이 잘 잡혀져 있으면 그냥 바로 쓱 나오는 겁니다. 특히나 연계 질문을 잘 뚫어주는 과정 이런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다음 테스트 풀 때는요. 여기 적응되면 확실히 여러분 확실히 정답률이 비약적으로 납니다.